안녕하세요. 네, 서승범 코치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존 전략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작년 가을쯤에 이샤라 키라라고 하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죠. 20년 경력의 컨설턴트인 이샤라 키라가 특별히 회원들만을 위해서 유료 회원제 모임이 있습니다만 그 회원제 모임에서 특별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다 많이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샤락이라도 신신당부했었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우선은 한번 정리를 해봤고, 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도 고민했습니다만, 역시나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예, 지금 물론 1000명 이상 갔다가 다시 500명이로 떨어졌습니다만, 올해 올해도 역시 위드 코로나 시대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이샤라키라의 인사이트는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신형 코로나19가 왜 대도산, 대폐업, 대실업 시대를 만들어내는가? 실제 일본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결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심지어 토요타가 30조 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돈으로 3조 엔이죠. 30조의 현금을 들고 있어도 만약에 음 매출이 반토막이 난다면 3개월밖에 못 버틴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진실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이 시간에 그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좀 주제적 얘기를 해 볼까 하고요. 자, 신형 코로나19가 일본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경제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점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학자들, 연구소들 네, 낸 결론이 이거라고 합니다. 예측 불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측 불능이다. 예측 불능이란 결론이 무섭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그 누구도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일은 뭐 인류 역사상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자본주의 역사상 최근 200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리먼 쇼크가 됐던 뭐 어떤 일이 됐던 어떤 충격이 와도 다 예측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설사 뭐 5년 버텨야 된다. 5년 뒤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버틴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코로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정말 애프터 코로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쇼크가 정말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V字회복이라고 하죠. 아주 저 깊은 골짜기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혹은 오히려 불경기 때 자본이 확실하고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해서 상당히 이익을 본 경우도 되게 많았죠. 하지만 대기업일수록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 자본이 투자한 자본이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런 대기업의 도산, 대폐업 시대, 더 이상 뭐 업을 지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업의 대기업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그런 대기업들은 작년 가을부터 빠르게 시작을 했고, 보통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6개월 후라고 합니다. 지금 뭐 일본도 난리가 아니지만요. 아마도 특히나 일본은 이제 3월 까지가 회계연도고 4 월부터 새로운 어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올해 3 월, 4월 이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한테도 만약에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샤라테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혁의
추천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서 이노베이션을 위한 10개 항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좀 맞는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는 안 맞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부분의 뉘앙스를 포함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측 불능한 상황에 이기기 위해서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그리고 실행 가능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실행할 것인지, 실행이 가능한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 규모까지 스케일을 다운 시키라는 겁니다. 줄이라는 거죠, 무조건. 이것이 이 불안정한 시대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샤라 아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발전보다는 축소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자본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아직 번역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야마구치 슈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철학을 어떻게 삶의 무의가 되는가 뉴타입의 시대를 쓴 그런 작가가 비즈니스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물론 아직 번역은 안 됐고요. 일본어 원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서도 이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샤라 아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마케팅의 기본의 기본, 아주 기본의 기본은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모아서 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뭐든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자본주의 붕괴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발전하고 크게 키우고 확대시키고 확산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축소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항목이고요. 두 번째, 폭발적인 속도로, 진짜 폭발적인 속도라고 미친 듯이 비용을 극한까지 줄여라. 이제는 비용을 정말 극한까지 줄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답니다. 이건 개인이건 회사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사라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인난이었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굉장히 그 레스토랑을 전개하기 위해서 혹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어떤 체인점에서 관둔 사원들을 한꺼번에 고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회사가 정말 망할 지경을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절대로 지금은 뭔가 고용을 늘리고 확산시키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속도로 엄청난 속도로 비용을 아주 극한까지 줄여라 합니다. 일본하고 일본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삭감 가능한 것을 즐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돈으로 한 60만 원, 600만 원이죠. 6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줄이면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3분의 1까지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까지 줄인다면 내가 월급의 3분의 1로 버틸 수가 있네? 그러면 월급의 3분의 1로 버틸 수가 있다는 거는 한 달 월급으로 석 달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라는 식으로 내가 삭감 가능한 것을 일종의 즐기라는 겁니다. 예전하고 전혀 다른 감각이겠지만 그런 느낌을 충분히 즐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위드 코로나 시대는 그렇게 살아남아야 하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이시하라 아키라가 추천하는 항목인데요. 네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이시하라 아키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션 스니커라고 그럴까요? 그 운동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니면 자켓 같은 거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요. 나이가 벌써 60대 가까이 되죠. 50대 후반에서 60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화려하게 그런 자켓도 입고 다니고 스니커를 되게 좋아했는데 막상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 많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다 리스트업을 해 보라는 거예요.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할까요? 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예, 이게 자본주의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얘기하더라고요. 책은 줄이지 마라. 예. 책은 줄이지 말라고. 예. 책은 사도 된다고 희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건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리스트 다 리스트업 해 보고요. 또 인맥, 내가 도대체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 적어 보라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 거랑 적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다 적어 보라는 거. 그리고 나의 경력, 커리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내 커리어가 뭐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이것도 한번 쭉 적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걸 하는 이유는 네, 메타인지라고 하죠. 네, 자기 스스로를 객관하게 볼 수 있고 또 막상 이것을 쭉 리스트업을 하게 되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이 뭔지, 내 커리어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시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아주 예, 아주 최악의 경우, 예, 정말 이럴 때는 서바이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최소한의 게 뭔지, 저 밑바닥이 어떤 건지,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을 하고, 이건 회사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살아남으라야 하는 겁니다. 예.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상정한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건 좀 일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일본이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특히나 예, 시골에 가면 엄청나게 경계하죠. 예,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우리도 약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전부 아주 시골에서부터 조금 시골로, 예, 그다음에 도시로 올라와서 더 대도시로 이렇게 갔었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도시에 있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대도시에서 조그만 도시로 또 시골로 또 아주 시골로 이렇게 가는데 혹시라도 이사를 할 경우에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 아주 시골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어서 내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갑자기 환경을 바꾸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 동경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가 아주 시골로 한꺼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충격이 오히려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새겨들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7 번. 네. 지금 일본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만 한때 이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네,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한테 돈을 막 빌려줬죠. 절대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돈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빌릴 생각하지 말고 예, 돈을 빌려봤자 어차피 갚아야 되니까 아니면 못 갚아서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 돈을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8 번. 예, 뉴노멀을 터득한다. 뭐 뉴노멀이라는 말은 흔히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뉴노멀은 여기서의 뉴노멀은 이시하라식의 뉴노멀이에요. 예, 이시하라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표준이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쭉 1 번에서부터 7 번까지 네, 모든 것을 축소하고 네, 살아남아야 되고 새로운 어떤 표준을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어떤 틀에서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틀을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측면에서의 뉴 노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네, 아홉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온라인이거나 네, 오프라인이거나 예전에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자본주의적인 발상 혹은 네, 마케터로서 혹은 마케팅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면 모일수록 네, 밀도가 높을수록 뭐 일본에서 흔히 이제 이 산미를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밀도가 높아지고 즉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아주 작은 밀도를 타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본에서의 경우입니다만 학원에서 어떤 학원 선생님인데 잘렸다고 해요. 갑자기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답니다. 네, 어느 정도의 학생이 내가 간둔다면 올 수 있을지. 그랬더니 학생들이 한 20명 가까이 모였대요. 그랬더니 생각을 해 봤더니 본인이 20명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앞으로는 작은 타겟, 예, 작은 밀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을 타겟으로 삼아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면 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작은 밀도를 타겟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만, 이런 본인들만의 어떤 고객 명단, 리스트를 가진 사람끼리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협력을 할 경우에는 네, 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가진 사람들, 고객 명단을 가진 사람, 회사끼리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뭐 엄청난 회원을 자랑했다고 한다면 정말 찐팬들, 내가 정말 100명인데 아주 알찬 고객을 갖고 있다. 뭐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하거나 타겟으로 삼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영향으로 일본의 경우 우리는 사실 또 이런 거이 잘 표면에 안 나타납니다만 실제 일본은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엄청난 대량의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그런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올 수 있고 힘들어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우울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정말 이런 시대에는 가치관을 함께하는 인간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대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절에 정말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소통은 더더욱 안 되고 인간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도 있고요. 네, 서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할까? 정말 핵가족? 네, 더 이상 뭐 주변에 있는 아주 소중한 친구들, 혹은 무슨 물론 이제 새로운 어떤 관계가 이렇게 온라인 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더욱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을 함께하는 사람끼리 예,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잘 해서 이런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우울증과 엄청난 환란에 대비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달라. 나를 이런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협력자를 모아둬라라는 이야기를 이샤라기라고 했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돼서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한국에서는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